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어르신들께서 제일 많이 고민하신다는 바로 스마트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올해 72,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김말순 여사님입니다. 아, 말순 여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그분 입담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 시장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어디서든 말 한마디면 웃음보가 터진다니까. 하지만 그런 말순 여사님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이 조그만 손바닥만 한 기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판때기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다들 고개만 쳐박고 사는 거야. 나는 그냥 옛날 방식이 좋아. 종이 달력에다 볼펜으로 적어두면 그만이지. 이게 늘 말순 여사님의 입버릇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 지훈이가 방학을 맞아 집에 놀러 왔습니다. 지훈이는 중학교 2학년, 요즘 말로 게임과 유튜브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세대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스마트폰 좀 제대로 쓰셔야 돼요. 친구들도 다 카톡 쓰는데 할머니만 문자 못 보면 외로우시잖아요. 에이, 나는 그냥 전화만 되면 된다니까. 그게 편하지. 안 돼요, 할머니. 요즘은 공지 모임, 경로당 일정까지 다 카톡으로만 알려줘요. 지난번에도 합창단 모임 못 가셨다면서요. 그 말에 말순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달에도 합창단 단원들이 단체 채팅방에 장소를 바꿨다고 글을 올렸는데 혼자만 소식을 몰라 엉뚱한 동네 카페에서 2시간이나 기다린 적이 있었죠. 에휴, 그땐 진짜 서러워 죽는 줄 알았다. 내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네가 된 건가 싶었어. 말순 여사는 그 기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경로당에 가면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얘기들을 다들 제잘제잘 나누는데 자기만 쏙 빠져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 지훈아.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나 같은 늙은이가 과연 배울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머니. 내가 딱 맞춤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스마트폰 교실 1:1 특강. 첫날은 카카오톡 가입과 단톡방 입장이 목표였습니다. 지훈이는 친절하게 화면을 켜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누르시고 네, 여기 글자 쓰는 칸 있죠? 여기에 하고 싶은 말 쓰시면 돼요. 말수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글자를 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고, 왜 자꾸 옆에 있는 글자가 찍히냐. 안녕하세요를 쓰려 했더니 안녕시오쇼가 돼버렸네. 지훈이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음성 입력도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글자로 바꿔줘요. 진짜냐? 그럼 해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리고 화면을 보니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족발이네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족발이라 했어? 말수는 깜짝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지훈이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마이크가 조금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웃기네요. 날씨가 족발이라니. 이쯤 되면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요. 이 작은 실수가 앞으로 어떤 대형 사건으로 이어질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말순 여사는 합창단 단톡방에 첫 인사를 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이렇게 긴장이 되냐. 용기를 내어 음성 입력을 켰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글자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반값치킨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순간 단톡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반값치킨 모임이라니? 말순 언니가 드디어 치킨 사업 시작한대. 와, 나 가입할래. 휴대폰은 계속 알림이 울렸습니다. 띠링띠링띠링. 말순은 당황해서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큰일을 저질렀다. 지훈아, 이거 어떻게 지우냐? 지훈이는 옆에서 웃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지울 수도 있지만 이미 다 봤어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그날 밤 말순 여사는 베개를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원 반갑다고 인사를 했는데 반값 치킨이라니. 내일 경로당 나가면 무슨 소리 듣고 살라고. 하지만 이 작은 해프닝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은 말순 여사의 평범했던 일상을 뒤집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녁밥을 막 치운 거실에는 된장찌개 향이 은은히 남아 있었다. 박노인 72은 안경을 반쯤 걸친 채 손주가 깔아준 스마트폰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눌러보고 있었다. 옆에 앉은 아내 정순 여사 68는 뜨개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남편을 힐끔 보더니 혀를 찼다. 남편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띠링 소리가 연이어 울리니 마치 도깨비 방망이라도 잡은 것 같았다. 여보, 또 뭘 잘못 누른 거 아냐? 아냐. 이번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지난번에도 그랬잖소. 잘한다고 해놓고는 경로당 단체방에다 소 몰고 가는 사진 올려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그건 일부러 그런 거였어. 농사 짓는 모습 보여주려고. 거짓말 말아요. 그 사진 뒤에 팬티 널어둔 것까지 다 찍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봤다니까. 정순 여사가 소리 없는 웃음을 터뜨리자 박노인은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꼭 제대로 해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손가락을 곤두세우며 가족 모임방이라는 글자를 눌렀다. 화면 속에는 아들 부부, 손주들의 이름이 줄줄이 떠 있었다. 신중하게 자판을 두드려 한 줄의 문자를 입력했다. 얘들아, 할배다. 하지만 화면에는 이렇게 찍혔다. 얘들아, 할배다. 순간 정순 여사가 뜨개질을 놓치고 배를 잡았다. 아이고, 이 양반이 자기 스스로 닭이라네. 잠시 후 채팅방에는 손주들의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할아버지 키읔 닭이에요. 치킨 드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진도 올려주세요. 박노인은 글을 지우려 했지만 오히려 같은 문장이 2번, 3번 더 올라갔다. 아니, 왜 닭이 계속 나와? 내가 닭이란 말이냐? 정순 여사는 눈물이 날 만큼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냥 솔직하게 치킨 먹고 싶다고 하세요. 안 돼. 이러다간 내가 진짜 닭 취급받겠어. 당황한 그는 얼른 다른 버튼을 눌렀는데 그게 문제였다. 갑자기 화면이 번쩍하며 영상통화가 시작된 것이다. 삐리릭 소리와 함께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시험 삼아 눌러본 거다. 그때 손주가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며 장난을 쳤다. 할아버지, 코털 보여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놀란 박노인이 얼른 고개를 돌리자 카메라에는 옆에서 뜨개질하던 정순 여사의 머리만 크게 잡혔다. 손주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아들은 난감한 얼굴로 웃음을 참았다. 와, 할머니 머리 숫장이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만 보이네. 키읔키읔. 정순 여사는 얼굴이 빨개져 남편을 쿡 찔렀다. 아이고 창피해.
얼른 끄라고. 끄고 싶어도 이게 왜 안 꺼지지? 결국 영상통화는 5분 가까이 이어졌고 손주들은 웃느라 쓰러질 지경이었으며 아들 부부는 겨우 인사를 하고 통화를 끊었다. 흥분이 가시지 않은 박노인은 갑자기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나도 이제 배달 같은 거 할 수 있겠어. 치킨을 한번 시켜보지 뭐. 정순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손을 내저었다. 아니, 아까 닭 때문에 다들 웃었는데 진짜 치킨까지 시킨다고. 한번 해보는 거지. 세상은 빨리 배우는 사람 몫이라잖아. 그는 서툰 손길로 주문을 완료했다. 하지만 30분 뒤 현관 앞에 도착한 건 치킨이 아니라 애완견용 닭고기 간식 3봉지였다. 배달원이 웃으며 말했다. 여기 강아지 간식 맞으시죠? 정순 여사는 웃느라 무릎을 쳤고 박노인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니, 닭을 원한 건 맞는데 이건 개밥이잖아. 괜찮아 여보, 옆집 진돗개 줘버리면 되겠네. 그날 저녁 옆집은 선물 받은 개밥에 감격하며 찾아와 인사를 했다. 박 선생님, 요즘 저희 강아지가 입맛이 없었는데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뜻밖의 인사에 박노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다. 에헴, 뭐 이웃끼리 정이지요. 정순 여사가 옆에서 소곤거렸다. 여보, 괜히 잘못 눌러서 이웃이랑 더 친해졌네. 박노인은 대답 대신 스마트폰을 슬쩍 뒤집어 놓았다. 작은 기계가 앞으로 또 어떤 소동을 불러올지 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박노인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난번 치킨 주문 소동 이후 가족들이 자신을 놀리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이번엔 개밥 말고 치킨 제대로 드셨나요? 할아버지는 닭 전문이시잖아. 손주들의 장난 섞인 말에 얼굴이 붉어지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자극이 남았다. 그래, 내가 이렇게만 당하고 있을 순 없지. 나도 배워야 해. 그래야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지. 그날 저녁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켜고 조심스럽게 화면을 넘겼다. 눈에 띄는 것은 커다란 녹색 아이콘, 바로 단체 채팅방이었다. 손주가 만들어준 경로당 어르신 모임방이었다. 이제 내가 여기서 한번 실력을 발휘해 보겠어. 그는 채팅창에 첫 문장을 적었다. 안녕하세요, 박노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런데 자동 완성이 장난을 쳤다. 안녕하세요, 박노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 소주. 순식간에 방 안이 떠들썩해졌다. 아이고, 박 선생님도 술 좋아하시나 봐요. 힘내 소주라니, 오늘 당장 한 잔 해야겠네. 우리 내일 모임에서 소주 한 병씩 들고 나오는 거 어때요? 박노인은 당황해서 글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경로당 어르신들은 단체로 술 모임 약속을 잡고 말았다. 정순 여사는 배를 잡고 웃다가 남편을 흘겨봤다. 여보, 이제 술 약속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폰이 혼자 그런 거야. 다음날 경로당. 어르신들이 실제로 소주병을 하나씩 들고 나타나자 박노인은 진땀을 흘렸다. 아이 참, 괜히 오해가. 그러자 옆에 김씨 할아버지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괜찮아요, 박 선생. 덕분에 다 같이 모여 웃고 떠들 수 있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계기가 어디 있어. 뜻밖에도 해프닝이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고 모처럼 경로당이 활기를 띠었다. 박노인은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그러나 또다시 사건이 터졌다. 이번엔 잘못 눌러서 경로당 방이 아닌 동네 주민 단체방에 글을 올린 것이다.
내일은 다 같이 소주 한잔 합시다. 단 몇 초 만에 답장이 쏟아졌다. 네? 동네 잔치인가요? 좋습니다. 어디서 모이나요? 저도 참석할게요. 심지어는 동네 이장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박 선생, 잔치 열 계획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벌써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회관에서 하는 건가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노인은 수화기를 붙잡고 우물쭈물했다. 아니요, 제가 그게 버튼을 잘못 눌러서. 그러자 이장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에이, 뭐 좋습니다. 어차피 오랜만에 모일 겸 한번 합시다. 덕분에 좋은 구실이 생겼네요. 결국 며칠 뒤 동네 마을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정순 여사가 잔치 끝에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괜히 잘못 눌러서 경로당에 이어 동네 잔치까지 열었네요. 박노인은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 이쯤 되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진짜 도깨비 방망이인 것 같아. 모두가 떠난 뒤 빈마을회관에 앉아있던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는 늦은 여름밤 시원한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박노인은 단체 채팅 소동 이후 스마트폰을 더욱 조심히 다뤘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묘한 자신감이 피어났다. 그래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채팅도 하고 사진도 올리고 이제 영상통화도 해봐야지. 어느 저녁 손자 민수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다. 할아버지, 요즘 폰은 잘 쓰세요? 그럼. 이제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다. 심지어 영상통화도 할 수 있지. 오, 정말요? 한번 해보세요. 민수의 말에 박노인은 곧장 버튼을 눌렀다. 문제는 통화를 걸 대상이 아들 내외가 아니라 경로당 채팅방 전체였다. 화면에 삐삐 소리가 울리더니 순식간에 화면이 여러 칸으로 나뉘었다. 잠옷 차림의 김씨 할아버지, 요리하다, 놀란 이 여사, 심지어 머리에 두건을 두른 채 드라마를 보던 정 여사까지 화면에 다 튀어나온 것이다. 아이고, 이게 뭐야. 박 선생, 갑자기 영상통화는 또 뭔가요? 나 지금 국 끓이다가 깜짝 놀라서 불 다 꺼버렸잖아요. 한편 민수는 옆에서 배를 잡고 웃었다. 할아버지, 이거는 개인 영상통화가 아니라 단체 영상통화예요. 박노인은 얼굴이 빨개져서 변명했다. 아니, 내가 그런 줄 어떻게 알았나. 그냥 얼굴 보면서 인사하려고 했지. 경로당 방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다. 어떤 이는 손주를 안고 화면에 인사했고 또 어떤 이는 자기 집 애완견을 자랑했다. 뜻밖의 단체 영상통화는 결국 작은 파티처럼 변했다. 그러나 해프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노인이 통화를 끝내려 버튼을 눌렀는데 잘못 눌러 휴대폰 카메라가 거실 구석을 비췄다. 쌓여있는 빨래 더미가 화면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어머나, 박 선생네도 우리 집이랑 똑같네. 빨래 산더미야. 정순 여사가 황급히 화면을 가리며 말했다. 아이고, 창피해서 못 살겠네. 여보, 얼른 꺼요, 얼른. 결국 민수가 대신 통화를 종료해 주었다. 화면이 꺼지자마자 부부는 동시에 큰 한숨을 내쉬었다. 휴, 이래서 내가 기계를 못 만진다니까. 여보, 그래도 사람들이 웃고 즐겁게 했잖아요. 덕분에 다 같이 얼굴 보면서 수다도 떨고.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지. 우리 세대가 이렇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다음 날 아침 경로당에 나가니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박노인을 반겼다. 어제 덕분에 아주 재밌었어요. 덕분에 밤에 실컷 웃고 잤습니다.
앞으로도 가끔 그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합시다. 외롭지 않고 좋더라고요. 박노인은 민망하면서도 은근히 뿌듯했다. 실수로 시작된 영상통화가 오히려 모두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된 것이다. 정순 여사가 옆에서 속삭였다. 여보, 이제 당신 덕분에 동네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해졌네요. 박노인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이제 스마트 노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지? 정순 여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이고,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당신.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키득거렸다. 작은 화면이었지만 그 속에는 웃음과 온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저녁 7시 박노인 부부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다. 여보, 우리 오늘은 뭐 시킨 거 없잖아요. 정 여사가 눈을 크게 떴다. 그러게 나가봐야지. 문을 열자 배달원이 커다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치킨 2마리, 콜라 세트요. 아니, 우린 시킨 적이 없는데. 배달원은 휴대폰을 내밀며 주문 내역을 보여줬다. 주문자 이름에는 분명히 박노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여보, 당신이 또 뭘 잘못 누른 거 아냐? 정 여사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아니, 난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낮에 손자가 깔아준 배달 앱을 만지작거리다 버튼을 눌렀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휴대폰에서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 반짝 떠올랐다.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괜히 눌렀구만. 정 여사가 눈을 흘기며 말했다. 이 양반아, 괜히라니? 치킨이 2마리라잖아. 우리 둘이서 언제 다 먹어? 배달원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어르신, 그냥 맛있게 드세요. 요즘은 다들 앱으로 시켜 드십니다. 결국 박노인은 치킨 봉투를 받아들었다. 순간 옆집 창문이 덜컥 열리더니 김씨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박 선생. 치킨 파티 하는 거요? 아니, 내가 잘못 눌러서. 잘 됐다. 우리 집 애들도 치킨 좋아하는데 조금 나눠주슈. 잠시 후 옆집 아이들까지 모여들었다. 뜯자마자 바삭한 소리에 모두가 한박 웃음을 터뜨렸다. 치킨 냄새가 골목길을 가득 채우니 드라마보다 훨씬 시끌벅적한 저녁이 되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30분쯤 지나자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또 다른 배달원이 서 있었다. 이번엔 족발 세트였다. 아이고, 이게 또 뭐야? 박노인은 식은땀을 흘렸다. 아까 앱을 누르다 실수로 여러 개를 주문한 모양이었다. 여보, 이러다 집이 배달 음식 창고 되겠네. 정 여사는 반쯤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옆집 김씨도 배를 잡고 웃었다. 박 선생, 아예 오늘 잔치하세. 치킨에 족발이면 술 한 잔 곁들여야지. 순식간에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막걸리를 들고 오고 누군가는 과일을 가져왔다. 거실은 어느새 작은 잔칫집이 되어버렸다. 박노인은 머리를 극적이며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 누른 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이야. 그러자 정 여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실수 덕분에 다 같이 웃고 떠들었잖아요. 요즘같이 다들 집에만 있는 때에 이만한 기쁨이 어디 있어요? 옆집 아이들이 치킨 뼈를 들고 깔깔 웃는 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문득 깨달았다. 그래, 기계는 어렵지만 사람들 얼굴 보며 웃는 건 어렵지 않지.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함께 나누며 오랜만에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작은 오해와 실수가 뜻밖의 축제를 만들어준 셈이었다.
박노인의 얼굴에는 쑥스러운 웃음과 함께 은근한 자부심이 번졌다. 여보, 이제 배달 앱은 좀 멀리 해야겠어. 아니요, 잘했어요. 다음엔 제가 같이 눌러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다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할인 쿠폰 5,000원 지급. 순간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박노인의 손자는 요즘 가장 자신 있는 게 스마트폰 교육이었다. 할아버지, 이제는 영상통화도 할 줄 아셔야죠.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얼굴이 딱 나와요. 손자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박노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에이, 그냥 전화면 되지 얼굴까지 보여야 하나? 정 여사가 거들었다. 여보,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면 더 반갑잖아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손자가 떠난 뒤 박노인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버튼을 이리저리 누르던 순간 띠링. 화면에 낯선 얼굴이 뜨더니 소리가 들려왔다. 네? 누구세요? 깜짝 놀란 박노인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상대방은 동네 슈퍼 주인이었다. 어르신? 갑자기 왜 영상통화를? 아, 내가 그게 그냥 눌렸나 보네. 정 여사가 옆에서 폭소를 터뜨렸다. 여보, 슈퍼 사장님이랑 얼굴 마주한 건 처음이네. 슈퍼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다음에 오시면 라면 하나 덤으로 드릴게요. 박노인은 얼굴이 붉어져 얼른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다. 박노인이 딸에게 전화를 걸려다 또다시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버린 것이다. 그런데 딸은 마침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었다. 아빠, 지금 왜 영상통화해요? 나 머리 거품 잔뜩인데. 딸이 소리를 지르자 미용실 직원들까지 깔깔대며 웃었다. 정 여사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딸이 미용실 사람들 웃음거리 됐네. 얼굴이 더더욱 붉어진 박노인은 휴대폰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실수는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또다시 잘못 눌린 영상통화가 연결되더니 이번에는 동네 경로당 단체 채팅방으로 화면이 켜졌다. 어머, 박 선생. 갑자기 우리 얼굴을 다 찍으신 거예요? 경로당 친구들이 화면 속에서 우르르 손을 흔들었다. 에이, 아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눌려서. 하지만 이미 경로당은 난리가 났다. 박 선생, 화상회의 열어주신 거예요? 좋네,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니까. 이제 우리 회의는 이렇게 합시다. 결국 그날 저녁, 박노인은 원치 않게 경로당 임시 화상 모임을 열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화면이 안 보인다라며 카메라를 막는 친구도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리가 울린다며 귀를 막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신나 보였다. 정 여사가 슬쩍 웃으며 속삭였다. 당신 실수가 덕분에 경로당 친구들까지 다 신문물 맛을 본 거예요. 잘했어요. 박노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내가 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들 웃으니 나쁘진 않네. 그날 밤 휴대폰 화면에는 수십 장의 캡처 사진이 쏟아졌다. 경로당 친구들이 오늘은 잊지 못할 날이라며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다. 박노인은 쑥스럽지만 마음이 따뜻해졌다. 기계는 참 꼴찌 아프지만 웃음을 나눌 수 있다면 괜찮지. 정 여사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보, 앞으로 영상통화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대신 오늘처럼 큰 웃음 만들어주는 건 당신이 해요.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고 피식 웃었다. 실수는 여전히 두렵지만 그날의 해프닝은 분명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정 여사가 주전자 끓는 소리에 맞춰 허리를 쭉 펴며 말했죠. 여보, 오늘은 운동부터 해요. 무릎이 뻐근하네. 박노인은 어제 손주가 알려준 말로 찾는 기능이 떠올랐습니다. 그거 있잖아, 말하면 알아듣는 그 친구. 내가 물어볼게. 노인은 휴대폰을 입가에 바짝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근육통에 좋은 스트레칭 알려줘. 띠링. 잠깐의 정적 뒤 화면에 커다란 글자가 떴습니다. 주문 접수. 바삭치킨 3마리, 매운 양념 2순살일. 정 여사가 눈을 휘둥그레뜨며 달려왔죠. 여보, 스트레칭이 치킨으로 들렸나 봐. 박노인은 급히 취소 버튼을 찾았지만 화면에 낯선 문장이 번쩍였습니다. 빠른 결제 ON 과거 주문지로 자동 배달. 과거 주문지면 경로당? 아이고, 오늘도 경로당에서 난리 나겠네. 노인은 손가락을 바삐 움직였지만 버튼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체 채팅방 알림이 연달아 울렸죠. 박 선생, 치킨 오나요? 벌써 침 고입니다. 어제도 소주 생각난다 했더니 오늘은 닭이네. 근데 왜 새 팀이 온대요? 새 팀? 노인은 식은땀을 훔쳤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니 작은 글씨가 숨어 있었죠. 예약 주문 1건 점심, 빠른 배달 1건 즉시, 재주문 1건 이벤트 쿠폰 적용. 아이고 맙소사, 3번이나 눌렀나? 정 여사는 한숨을 쉬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운동 대신 닭 날개 들어 올리기 해야겠어요. 노인은 급히 가게에 전화하려 했지만 음성 비서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지금은 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대신 문자로 전송할까요? 그래, 문자. 그러자 자동 번역 기능이 작동했는지 화면에 엉뚱한 문장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중히 사양합니다. 제 허벅지는 이미 튼튼합니다. 닭 3마리 대신 스트레칭 3세트로 변경 바랍니다. 이게 뭐야? 허벅지가 왜 나와? 정 여사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당신 허벅지 튼튼한 건 맞는데 치킨집 사장님이 알아주실 일은 아니죠. 그 시각 경로당 앞. 첫 번째 배달기사님이 도착하자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오토바이가 줄지어 섰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던 경로당 친구들이 웅성였죠. 오늘 회식이요? 박 선생 통이 커. 한 달 회비를 닭으로 다 쓰나? 아니요, 제가 그게 오해가. 노인은 허둥지둥 뛰쳐나갔습니다. 첫 번째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자 봤는데요. 허벅지는 괜찮으신 거죠? 아이고, 그건 자동으로 써진 거예요. 실은 취소를. 기사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어르신 댁 단골인데 이럴 땐 가게랑 상의해보죠. 한 번 뜯은 건 아니니 두 건은 제가 복귀해서 취소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기사님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박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겠습니다. 점심으로 딱이거든요. 그때 치킨집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지자마자 쾌활한 목소리가 들렸죠. 어르신 걱정 마세요. 3건 중 2건은 취소 처리할게요. 근데 하나는 행사 쿠폰이 붙어서 취소가 안 돼요. 어차피 반값이니 그냥 드시죠. 제가 사이드 메뉴도 챙겨드릴게요. 정 여사가 재빨리 받았습니다. 사장님, 그럼 경로당 어르신들과 나눠 먹을게요. 오늘은 치킨 스트레칭 데이로. 좋습니다. 다음번엔 진짜 스트레칭 영상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잠시 뒤 경로당 안에는 바삭한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자, 양념은 나한테. 난 순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던 김 어르신이 노인을 토닥였습니다. 박 선생 실수도 복이여.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웃잖아. 노인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원래는 무릎 스트레칭을 배우려던 거였는데 정 여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먹기 전에 스트레칭부터. 오른팔 쭉 왼팔 쭉. 치킨 들 힘을 길러요. 아이고 팔은 스트레칭이 되는데 침샘이 더 먼저 운동을 하네. 경로당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때 손자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기사님께 전화 받았어요. 설정 좀 바꿔드릴게요. 손자는 노인의 휴대폰을 받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빠른 결제가 켜져 있었고요. 지난 주소로 자동 배달도 체크되어 있었어요. 이건 끕니다. 그리고 음성 비서가 헷갈리지 않게 다시 확인하기 절차를 넣을게요. 마지막으로 말하실 땐 이렇게 천천히 단어 사이 간격을 조금 두고요. 손자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금-6 통, 스-트 레 칭, 알-려 마이너스죠. 노인이 따라 해보았습니다. 금-6 통, 스트 레칭 알려줘. 휴대폰이 조용히 읽어주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관절 스트레칭 5분 영상. 오, 이번엔 제대로 나왔네. 손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일괄 취소 버튼을 홈 화면에 빼놓을게요. 놀라면 사람은 당황하니까 누르기 쉬운데 두는 게 좋아요. 정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지. 사람 마음이 급하면 손도 급해지거든. 다 함께 스트레칭 영상을 보며 팔을 휘 저을 때 누군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근데 왜 아침부터 치킨이 먹고 싶었을까? 노인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먹고 싶었던 건 스트레칭이었는데 치킨이랑 발음이 닮았잖아. 기계가 나보다 입맛을 먼저 알아챘나 보지. 어허, 그럼 오늘의 교훈. 하고 싶은 말은 또박또박 먹고 싶은 건 적당히. 정 여사의 농담에 경로당이 또 한 번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치킨집 사장님이 직접 들렀습니다. 어르신들 서비스로 무무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음엔 진짜 스트레칭 하시라고 저희 가게에서 하는 의자 스트레칭 작은 전단지예요. 한번 오시면 음료도 드릴게요. 박노인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여러모로 민폐 끼쳤습니다. 사장님이 손을 휘 저었습니다. 민폐라니요. 오늘 배달 기사님들이랑 저희도 많이 웃었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경로당 문을 나서며 노인은 휴대폰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기계는 어려워도 사람 마음은 참 따뜻하네. 정 여사가 팔짱을 끼며 대답했죠. 그래서 실수도 때로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요.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 마음속까지 환히 비쳐 들어왔습니다. 내일은 꼭 스트레칭부터 하고 점심 먹자. 좋아요. 근데 혹시 모르니 내일 메뉴는 미리 말해둘까요? 그럼 시원한 두부 전골. 휴대폰이 번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두부 전골 맛집 근처 세 곳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치킨 안 뜨네.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단체 채팅방에는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치킨 한 조각 들고 팔을 쭉 뻗은 어르신들의 스트레칭 인증샷. 마지막 사진에는 박노인의 짧은 글이 달려 있었죠. 오늘 실수로 웃었습니다. 내일은 의도적으로 더 많이 웃읍시다. 휴대폰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해진 손끝,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 노인은 내일의 작은 해프닝을 벌써부터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앞에는 치킨 봉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기름 냄새가 골목까지 퍼져나와 지나가던 이웃들도 발걸음을 멈추곤 했다. 김말순 여사는 땀을 훔치며 배달 기사들에게 연신 허리를 숙였다. 아이고, 내가 잘못 눌러가 이거 참 어쩌면 좋노. 다 지불할게요. 그냥 놔두고 가이소. 하지만 배달 기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사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이거 너무 많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12마리라니 카드 결제도 힘들 텐데요. 말수는 그 순간 손자 지훈의 얼굴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이러다간 지훈이 카드값이 다 털리겠네. 아, 내가 왜 그리 크게 말했을꼬 속으로 자책하며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였다. 배달 기사 중 한 명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씩 웃으며 말을 꺼냈다. 사실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 그에게 쏠렸다. 26쯤 되어 보이는 앳된 청년, 헬멧을 벗은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원래는 그냥 평소처럼 혼자 컵라면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치킨 잔치 같은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기사의 솔직한 고백에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순간 따뜻해졌다. 말수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손뼉을 치며 외쳤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이구만.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오늘은 자네 생일상이여. 합창단 복자씨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이런 날 다 같이 나눠 먹자고. 오히려 잘 됐네. 순식간에 경비실 앞은 축하 분위기로 바뀌었다. 치킨 상자가 열리고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아이들까지 모여들었다. 배달 기사 민수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제 생일 챙겨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들 바쁘고 전 일하느라 시간도 없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웃어주시니까 이게 진짜 선물 같네요. 말수는 코끝이 찡해졌다. 그래, 혼자 먹는 밥은 밥이 아니여.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축하해 줄 테니 잊지 말고 기억하소. 그때 오춘식 단장이 탬버린을 꺼내 들고 흔들기 시작했다.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야지. 합창단이 여기 모였는데 그냥 넘어가면 섭하지. 모두들 키득거리며 박수를 맞췄다. 가락은 조금씩 어긋났지만 웃음소리와 박수가 뒤섞여 어수선하면서도 훈훈한 합창이 흘러나왔다. 민수는 눈가가 젖어들며 중얼거렸다. 이렇게 큰 생일잔치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큰 실수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날도 되는구나. 그녀의 허둥댐에서 시작된 소동이 어느새 모두의 웃음과 축하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경비실 앞 풍경은 말 그대로 즉석 잔치였습니다. 따끈한 치킨 봉투가 줄줄이 늘어서 있고 종이컵과 물티슈가 나뒹굴고 바람엔 고소한 냄새가 오래 매달렸지요. 모두가 허둥대던 그 순간 말순 여사는 쿵 하고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됐어. 이건 하늘이 내린 생일상이라 치자고. 다 같이 먹자. 말순의 한마디에 사람들 얼굴이 풀렸습니다. 합창단의 복자씨가 먼저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 양념이다. 근데 이건 순살? 난 뼈 있는 게 좋은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춘식 단장은 어느새 탬버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자자, 취향은 바꾸면 되지. 반반 섞어 먹는 재미가 있잖아. 탬버린 찰칵 소리가 경비실 유리문에 부딪히며 경쾌하게 튀었습니다. 배달기사 민수는 헬멧을 의자에 조심스레 걸고
종이컵에 콜라를 따라 한 손에 들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생일을 보내는 건 처음이에요. 민수야,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말순이 콜라를 민수의 컵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한 식구 됐거든. 생일 축하한다. 그 사이 아이들은 봉투를 기어이 뒤적여 닭다리를 뽑아 들었고 경비 아저씨는 얼른 휴지로 아이들 손부터 닦였습니다. 자자, 무부터 먹고. 손에 소스 묻히면 엘리베이터 버튼이 난리가 나. 경비 아저씨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말수는 봉투를 한참 뒤지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치킨무가 없네. 민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어요, 어르신. 배달기사들 사이에선 그걸 화이트 골드라고 부릅니다. 순간 복자씨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이트 골드? 세상에, 치킨무가 금덩이였네요. 그러자 탬버린이 또 한번 찰칵하고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한 조각씩 들고 입을 바쁘게 놀리기 시작하자 대화도 곧장 살아났습니다. 합창 단원들은 실수담 자랑 대회를 열 듯 스마트폰 흑역사를 꺼냈습니다. 난 말이야, 손주한테 사랑해 보낼라다가 단톡방 전체에 삼겹살 먹자가 나갔지 뭔가. 음성 입력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나도 있어, 나도. 손가락으로 확대하려다가 사진을 날려먹었지. 확대가 아니라 삭제였더라고. 말수는 입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하네. 내가 그 용기 얻었어. 실수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구먼. 민수는 그 얘기를 조용히 듣다가 본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사실 어머니한테 영상통화가 자주 와요. 바쁜 시간엔 못 받아도 화면에 어머니 얼굴이 뜨기만 해도 마음이 놓여요. 오늘 이렇게 어르신들과 있으니 회사에서 아무도 모르는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에 말순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결국 서로의 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사는 거지. 때마침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툭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다 괜찮아요? 배달 건은 카드 결제 취소 처리해 보겠다고 사장님들이랑 얘기 중. 말수는 민수에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또 이렇다. 말은 적게 하면서 뒤에서 도우는 성미지.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손잡은 믿음직하네요. 한쪽에선 오춘식 단장이 즉석 진행을 맡았습니다. 자, 생일 축하 노래. 둘, 셋. 음정은 조금씩 헤맸지만 박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자 씨는 어제보다 표정이 더 밝았습니다. 새로 맞춘 보청기가 귀에 반짝였지요. 내가 오늘 박자를 제대로 맞추네, 어머. 본인이 놀라 두 손으로 귀를 톡톡 두드리자 모두가 또 한 번 복소. 경비 아저씨가 손뼉을 치며 한마디 얹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파티하면 어때요? 벤치도 좁고 여긴 바람이 좀 매섭습니다. 말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늘봄 경로당이 널찍하니 좋지. 테이블도 있고 따뜻한 물도 끓일 수 있고.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에이, 저는 배달이 아직 남아서. 잠깐 들렀다가 가. 말순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생일날엔 어른 말씀 거역하는 거 아니래. 결국 민수도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당으로 이동하는 길, 사람들 손에는 치킨 봉투와 콜라가 한 보따리씩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치킨 행진곡 을 외치며 줄줄이 뒤를 따랐지요. 경로당 문을 여니 따뜻한 전기난로 바람이 먼저 반겼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종이 상자를 펼쳐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자, 양념은 이쪽, 후라이는 저쪽. 순살은 가운데. 소스는 아이들 손 닿는데 놓지 마. 난리나. 자리를 잡자 자연스레 사진 찍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수야, 생일 인증샷 찍어야지. 어르신 셀카 모드는 제가요. 각도 잘 잡습니다. 민수가 팔을 쭉 뻗어 화면에 모두를 담으려는데 복자 씨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어머, 내 얼굴이 너무 가깝다. 그게 매력이에요, 복자 언니. 요즘은 클로즈업이 유행이요. 말순이 능청을 떨었습니다. 찰칵 경쾌한 셔터 소리와 함께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작은 소동이 있었지요. 말순이 사진을 민수에게 보내기만 누르려다가 손이 미끄러져 단톡방 공지로 올려버린 겁니다. 공지 늘봄 경로당 치킨 파티 주인공은 민수. 순간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띠링띠링띠링 합창 단원, 이웃, 멀리 사는 조카까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어머, 회비는 어디로 내나요? 경로당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도 가도 돼요? 민수 누구? 우리 조카도 민수인데 그 민수 맞나? 모두가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말수는 이마를 탁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크게 저질렀네. 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사실 오늘 같은 일 한 번쯤은 살아볼만 합니다. 오춘식 단장이 슬쩍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홍보팀보다 낫다니까. 공지에 사진 걸리는 거 쉽지 않아요. 잠깐의 소란이 잦아들자 말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시작된 날이지만 덕분에 우리가 같이 웃고 있네요. 나 이 맛에 스마트폰 합니다. 복자 씨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실수 감추느라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같이 웃으니까 마음이 훨씬 가볍네요. 경비 아저씨가 장단을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경비실에서 혼자 해결하려 했으면 오늘 같은 일 없었겠죠. 다음에도 이런 일 생기면 일단 모입시다. 모여 앉으면 길이 보여요. 민수가 마지막 남은 날개를 집어들며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저 사실 오늘 밤에도 늦게까지 일해야 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오래 기억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생일 축하 중에 제일 따뜻합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종이컵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치킨무 한 조각을 케이크처럼 얹고 케이크초 대신 젓가락을 꽂아 올렸지요. 자, 찍소 촛불 대신 우리가 후 하고 불어주자. 나이 1살 걱정 한 움큼 날려버릴게. 모두가 동시에 숨을 모아 후 하고 불었습니다. 종이컵 케이크의 치킨무가 파르르 떨다 이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순간의 정적 뒤 박수와 웃음이 경로당 천장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말순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영상통화 가능? 말순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훈아, 봐라. 오늘 우리 이렇게 됐다. 화면 속 지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바이럴이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쫙 퍼진 거예요. 할머니, 완전 대박. 대박은 무어, 그냥 사람 냄새지. 말순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나 중대한 결심했다.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 교실 연다.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서. 너 출강해라. 지훈이 놀란 듯 하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죠. 할머니, 그거 진짜 필요해요. 영상통화가 끝나자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치킨 봉투는 비어가고 종이컵엔 콜라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복자 씨는 귀를 만지작거리며 새 보청기 소리를 맞추고 있었고, 오춘식 단장은 탬버린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화요일 3시를 크게 3번 외쳤습니다. 화요일 3시, 화요일 3시, 화요일 3시. 민수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배달 때 경비실 앞에서 꼭 인사드릴게요. 말순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음엔 치킨 말고 자네 얘기를 더 가져와. 젊은이 사는 얘기 우리한텐 금보다 귀하다. 민수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문이 닫히고 경로당 안에 잔잔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식은땀까지 웃음으로 바뀐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어지러웠던 알림음, 눈앞에서 반짝이던 탬버린, 그리고 모두의 웃는 얼굴. 스마트폰이 별거냐. 사람을 엮어놓는 끈이지. 실수도 웃음도 결국은 우리를 한자리에 앉히는 이유가 되니까. 그녀는 빈 봉투를 접어 쓰레기통에 넣고 깔끔하게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다. 오늘은 잘 살았다. 이제 치킨 파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온기는 막 시작이었지요. 다음 화요일 늘봄 스마트폰 교실의 첫 수업을 알리는 메시지가 곧 단톡방에 올라갈 테니까요. 경로당 안은 치킨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르신들이 긴 식탁을 빙 둘러 앉아 기름 종이에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누군가는 콜라병을 따르며 이게 젊은이들 말로 소확행 아니겠어? 라 농담을 던졌고 누군가는 치킨 뼈를 산처럼 쌓아두고는 이 맛에 스마트폰을 써야겠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밝은 자리에도 어딘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로 말순이의 말실수로 상처를 받았던 복자 씨 때문이었다. 복자는 식탁 한쪽에서 조용히 치킨을 뜯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다른 단원들도 은근히 그녀 눈치를 보며 아까 단톡방 소동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듯 했다. 그때 오춘식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디서 꺼냈는지 작은 탬버린을 흔들며 소리쳤다. 자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노래 한 곡 해야지. 근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반주 맡겠네. 단원들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단장님이 탬버린이요? 아이고, 박자 맞추는 것도 힘드실 텐데. 오춘식 단장은 일부러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탬버린을 양손에 들고 엉성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챙챙 소리가 엇박자로 튀어나왔고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모두들 배를 잡고 웃었다. 말순도 눈가에 주름이 활짝 펴지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동시에 복자를 힐끔 바라보았다.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복자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말순은 용기를 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 들린 치킨 다리를 내려놓고는 복자에게 다가갔다. 복자 씨, 내가 단톡방에서 괜히 헛소리를 해버려서 그리 됐는 거 아시제? 내 마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 정말 정말 미안하다. 순간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다. 치킨 씹던 사람들도 젓가락을 멈추고 말순과 복자를 바라봤다. 복자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내가 요 며칠 연습 때 박자를 자꾸 놓쳤던 게 보청기를 잃어버려서 그랬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내가 음치처럼 보였던 거지. 속으로는 너무 창피하고 괴로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고, 그랬구만. 내가 괜히 입방정을 떨어서 상처를 줬네. 정말 몰랐어, 복자 씨. 복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오늘
언니가 그렇게 말해준 덕분에 오히려 용기 냈어. 새 보청기 맞추려고 마음먹었거든. 내가 이제 당당히 노래할 수 있겠다 싶더라. 순간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잘했다, 복자야. 그래, 이제 우린 더 멋진 합창단 되는 거다. 오춘식 단장이 탬버린을 높이 들며 외쳤다. 오늘은 화해와 새 출발을 축하하는 날이네. 우리 합창단 다시 하나 되는 거야. 말수는 복자의 손을 꼭 잡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복자의 따뜻한 손길이 그 떨림을 덮어주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미안함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서로 더 믿고 웃으면서 가자. 그래, 말순 언니. 나도 그렇게 할게. 다시 음악이 흘렀다. 단원들이 둘러앉아 고향의 봄을 합창했는데 이번엔 모두 박자가 맞았다. 복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고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스마트폰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덕분에 더 가까워질 수도 있구나. 웃음과 노래가 이어지는 경로당 안에서 말수는 가슴 깊숙이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경로당의 치킨 파티는 한창이었다. 접시마다 뼈가 수북이 쌓이고 콜라와 사이다 캔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웃음소리가 천장을 울릴 만큼 크고 어르신들의 얼굴은 오랜만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말수는 복자와의 화해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작은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오늘 같은 소동이 또 일어나면 어쩌노? 다들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녀는 치킨 다리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얘들아. 잠시만 내 말 좀 들어보소. 어르신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순을 바라봤다. 오춘식 단장은 탬버린을 살짝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말순 씨가 웬일로 진지하네. 말수는 목을 가다듬고 손을 허리에 올린 채 말했다. 오늘 우리가 웃고 떠들긴 했지만 사실 시작은 내 실수 아니었나. 단톡방에 엉뚱한 소리 올리고 치킨을 12마리나 시키고 아이고 내가 생각해도 쪽팔려 죽겠다. 모두들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우리도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나도 문자 보내려다 자꾸 사진이 날아가서 곤란했지 뭐. 말수는 손가락을 꼽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한다. 우리끼리 매주 모여서 스마트폰 교실을 여는 거야. 뭐 거창할 거 있나? 단톡방 글 쓰는 법, 사진 찍어 보내는 법, 영상통화하는 법 이런 거 하나씩 배우면 되지. 순간 경로당 안이 술렁였다. 스마트폰 교실이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내 손가락이 굳어서 글자 입력이 영 힘든데.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필요하지. 실수도 줄이고 손주들이랑도 더 가까워지고. 나이 들었다고 못한다는 법은 없다 아이가. 복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나는 찬성이야. 오늘 단톡방 일만 해도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데 다 같이 배우면 무섭지도 않고 재밌을 것 같아. 그 순간 오춘식 단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탬버린을 흔들며 외쳤다. 좋다. 오늘부터 우리 합창단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배우는 단체가 되는 거야.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좋다. 이제 나도 손주랑 영상통화 제대로 하겠네. 그때 구석에서 경비 아저씨가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여러분, 스마트폰 교실을 하려면 와이파이가 있어야 하잖습니까? 제가 관리실에서 확인했는데 경로당 와이파이 신호가 약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새 라우터 설치해 드릴 테니까 빵빵하게 쓰세요. 어머 세상에,
경비 아저씨가 그런 것도 해주셔. 아이고, 든든하네, 든든해. 말수는 감동스러운 눈길로 경비 아저씨를 바라보았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소. 그러자 옆에 있던 김노인도 거들었다. 내 손자놈은 늘 할아버지, 카톡 좀 제대로 써봐 하면서 타박만 했는데 이번에 배워서 제대로 보여줘야겠구먼. 복자도 웃으며 덧붙였다. 맞아. 오늘만 해도 내가 보청기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웃음거리로 끝났을 거야. 근데 다 같이 배우면 서로 속마음도 더 잘 알게 되겠지. 경로당은 어느새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실수로 시작된 소동이 이제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계기로 변하고 있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선언했다. 좋다.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3시 늘봄 경로당에서 첫 스마트폰 교실을 연다. 다들 잊지 말고 와야 한다.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화요일 3시. 약속이요. 이번엔 내가 간식 가져올게. 나는 연습용으로 치킨 말고 떡볶이 준비해야겠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경로당을 가득 메웠다. 말수는 속으로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스마트폰 때문에 망신을 당했지만 결국 이게 우리한테 큰 선물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도 우리 모두도 다시 배울 수 있으니까. 경로당의 저녁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쳤다. 치킨 상자와 콜라 캔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합창단 단원들은 웃음 섞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스마트폰 교실 이야기에 한창이었다. 나는 다음 주까지 손자한테 연습 좀 해야겠다. 난 글자 입력보다 이모티콘이 더 어렵더라. 내 폰은 왜 사진만 찍으면 흔들리지?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손자 지훈이었다. 교복 차림에 가방을 메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경로당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치킨 더미, 탬버린을 흔드는 오춘식 단장,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리저리 만지며 연습하는 어르신들이었다. 지훈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외쳤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무슨 파티라도 한 거예요? 말수는 눈을 반짝이며 손자를 불렀다. 지훈아, 어서 와라. 네 카드로 시킨 치킨 덕분에 우리가 잔치를 벌였지 뭐냐. 지훈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치킨 잔치요? 설마 12마리 주문한 게 진짜였어요? 어르신들이 동시에 폭소를 터뜨렸다. 맞다, 맞다. 덕분에 우리가 배 터지게 먹었어. 내 카드가 효자 카드구나. 지훈은 어안이 벙벙해진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결국 포기한 듯 허탈하게 웃음을 지었다. 에이 할머니. 요즘 이런 걸 바이럴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바이럴? 그거 감기 같은 거 아냐? 지훈은 웃음을 터뜨리며 설명했다.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어떤 일이 재밌게 퍼져나가는 걸 말해요. 지금 이 경로당처럼 한 번의 사건이 모두를 웃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면 그게 바로 바이럴이에요. 어르신들이 서로를 보며 감탄했다. 바이럴이라 우리가 유행 앞서가는 거네. 에그머니나 내가 지금 트렌드에 있는 거요? 오춘식 단장이 탬버린을 들고 호탕하게 웃었다. 그럼 우리 합창단은 이제 바이럴 합창단이 되는 거지. 말수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가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바뀌다니 세상은 참 모를 일이구나. 지훈은 잠시 치킨 뼈 산더미를 바라보다가 다시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근데 진짜 대단해요. 원래는 할머니만 당황했을 일인데 이렇게 다 같이 웃고 즐기는 자리로 만든 거잖아요. 요즘은 어른들도 이런 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인기가 많을 거예요. 콘텐츠. 말수는 또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또 뭔데? 지우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에이 할머니.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사진, 영상 같은 거예요. 오늘 있었던 일은 그냥 실수가 아니라 다 같이 추억이 되는 콘텐츠예요. 복자가 장난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럼 우리 합창단 오늘부로 콘텐츠 모델 되는 건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럼요. 다들 인기 스타가 될지도 몰라요. 어르신들은 그 말에 왁자지껄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말수는 손자의 말을 곱씹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맞다. 실수도 웃음도 다 같이 나누면 추억이 되는 거지. 내가 괜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구나. 지우는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며 말했다. 근데 할머니 스마트폰 교실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시간 맞춰 와서 도와드릴게요. 젊은 사람 없으면 헷갈릴 때도 있을 거예요. 말수는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래 줄 거냐 우리 지훈이? 내가 와주면 더할 나위 없겠다. 경로당 안은 다시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손자와 할머니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웃으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순간이었다. 화요일 오후 3시 늘봄 경로당. 탁자 위에는 각양각색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안경을 고쳐 쓰는 어르신들의 표정은 마치 초등학교 첫날 교실에 앉은 아이들처럼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말순이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자, 다들 준비됐지요? 오늘은 우리가 역사적인 첫 스마트폰 교실을 여는 날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교실이야. 복자가 부끄럽게 웃자 오춘식 단장이 탬버린 대신 스마트폰을 흔들며 말했다. 아이고 세상은 변하는 기라. 배우려면 끝까지 배워야지. 손자 지훈도 약속대로 참석했다. 젊은 선생처럼 앞에 서서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가볍게 단톡방 글쓰기, 배달앱 체험, 영상통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걱정 마세요. 실수해도 다 웃고 넘어가면 되니까요. 어르신들은 옳지. 맞다. 하며 박수를 보냈다. 지훈이 먼저 단톡방 글쓰기 연습을 안내했다. 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입력했다. 우리 스마트폰 교실 화이팅!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올라오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러나 복자는 입력하다가 잘못 눌러 이모티콘 폭탄을 터뜨렸다. 화면 가득 춤추는 곰돌이, 울부짖는 얼굴, 박수치는 손이 끝없이 올라왔다. 에이구,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노. 복자가 얼굴을 붉히자 말순이 배꼽을 잡고 웃었다. 괜찮다 아이가. 보기만 해도 즐겁네. 그 모습을 본 지훈이 설명했다. 이모티콘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글자보다 더 솔직할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네. 이모티콘이 우리 얼굴 대신 웃어주네 하고 수긍했다. 이제는 배달앱 차례였다. 어르신들은 며칠 전 치킨 12마리 사건을 떠올리며 동시에 긴장했다. 지훈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결제 직전까지만 해볼 거예요 라고 말하자 그제야 한숨 돌렸다. 경비 아저씨가 대신 주문 버튼을 눌러보니 짜장면 1인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떴다. 아이고, 이건 또 내가 좋아하는 짜장이네. 복자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러나 옆에 있던 오춘식 단장이 손을 잘못 짚는 바람에 숫자가 10인분으로 바뀌었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고 곧 폭소가 터졌다.
단장님은 치킨에 이어 짜장까지 쓸어버릴 기세라니까. 지우는 배시시 웃으며 결제를 멈췄다. 여러분, 중요한 건 확인이에요. 숫자를 꼭 확인하세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것도 그거 아인교. 확인 또 확인. 마지막은 영상통화였다. 지훈이 시범을 보이자 화면에 친구 얼굴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할머니 수업 도와주시는 분들 맞죠? 친구의 인사에 어르신들이 깜짝 놀라며 손을 흔들었다. 복자가 얼떨결에 얼굴을 카메라 가까이 들이댔다. 아이고, 잘 보입니다. 그 순간 화면에 복자의 얼굴만 크게 잡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얼굴을 비췄다. 이번엔 헤어롤 대신 단아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다. 우리가 이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친구가 감탄했다. 와, 저희 할머니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말순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수업이 끝날 무렵 어르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참 재미있었다. 실수도 웃음이 되고 웃음이 추억이 되는 기라. 말순은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다. 혼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같이 웃으며 배우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즐겁구나. 지우는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오늘 배우신 것 잊지 마시고 다음 주엔 사진 찍고 공유하는 법 해볼게요. 어르신들은 옳지. 기대된다. 하며 박수로 화답했다. 그날 이후 늘봄 경로당은 매주 화요일마다 활기가 넘쳤다. 스마트폰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였지만 사실상 웃음 교실에 가까웠다. 글자를 크게 확대하다가 화면이 반쯤 잘려나가기도 하고 영상통화를 시도하다가 뜻밖의 카메라가 천장을 비추는 일도 잦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민망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마다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느 날 단톡방 공지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화요일 3시 늘봄 스마트폰 교실. 이번 주 수업 단톡방에서 귓속말 하는 법. 아이고, 귓속말은 또 뭐라 카노? 복자가 핸드폰을 두 손으로 꼭 쥐며 물었다. 지훈이 웃으며 설명했다. 단체방에서도 특정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앞으로는 합창단에서 뒷말 안 하고 귓속말로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오춘식 단장이 배를 잡고 웃었다. 그럼 복자씨 흉은 이제 못 보겠네. 허. 복자가 지지 않고 받아쳤다. 이젠 흉 보려면 나한테 직접 귓속말해야지, 단장님.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그 웃음 속에서 말수는 문득 지난 일을 떠올렸다. 치킨 12마리 사건, 영상통화 대소동, 그리고 복자의 눈물 어린 고백까지 그 모든 순간이 부끄러운 실수가 아니라 지금은 다정한 추억이 되어 있었다. 말수는 핸드폰을 꼭 쥐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있다는 게 참 고맙구나. 완벽할 필요 없지. 실수하고 웃고 또 배우면 그게 젊은 거지.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환하게 쏟아졌다. 경로당 안의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그 빛을 따라 번져나갔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마음으로 젊어 있었다.